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가 합당 시한을 이번 주로 못 박았는데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준석 대표가 합당한다고 하면 휴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원내대표님이 휴가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네. 말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에 본인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 시한은 이번 주까지다라고 본인의 휴가 일정과 국민의당의 합당 시한을 연동시키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국민의당과의 합당 시한을 본인의 휴가와 연동시키는 그런 논리적인 관련성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합당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장난치듯이 대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주도하셨는데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의 그 명분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의 통합, 예. 그리고 야권의 통합을 위한 합당인데요.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은 야권의 열린 플랫폼이 열려야 되고, 열린 플랫폼은 후보자들이 이 입당 여부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선택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주장을 했는데, 국힘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국힘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무조건 입당해서 들어올 것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선택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지자들의 참여가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국힘의 속내에 따른 이 플랫폼이 과연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흡수 통합을 바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국당을 상대로 흡수 통합이라는 그런 취지뿐만 아니라 지금은 입당을 했지만 입당 전에 이 국당과 국힘 외부에 있는 장외 후보였던 윤석열 전 총장을 상대로 입당에 대한 그런 강압적인 자세들을 보임으로써 후보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회의감이 느껴진 부분이었습니다. 플러스 통합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플러스 네. 통합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힘과 국당이 서로 정권 교체를 위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승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활동을 하면서 서로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열어갔습니다. 그 예. 과정 중에 지지자들이 확대되고 야권의 외연이 확대되는 그런 그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냈는데요. 예. 이런 그 야권 통합의 과정이 지지자와 야권의 외연의 확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것이 바로 플러스 통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연 확대에서 플러스 통합을 하려면 네. 그 의원님께서나 국민의당에서 요구했던 당명 변경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당명 변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명 변경이나 아니면은 열린 그 플랫폼 이 부분을 연동시켜서 정무적으로 열린 플랫폼이 열렸을 때는 당면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이 플러스 통합에 있어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국민의당에서 지분을 많이 요구해서 결렬되고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지분이라고 인식을 하는지는 전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예. 당 기구와 관련해서 현재 이 국민의당의 규모에 맞는 그런 그 당 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상호 인정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지분 요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이 실무협상단에서 상호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견은 없는 상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럴 거면 안철수 대표만 데려가라 이런 말씀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국힘의 속내가 사실은 완벽한 흡수합당이었고 흡수합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당이라는 이 당의 독립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당원들과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들을 실무협상 초반에 보게 되면서 그 당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 당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 기반 위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원님 아까 말씀 중에 당 외곽 주자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네. 압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윤 전 총장이라든가 장성민 전 의원이라든가 최재형 네. 전 원장이라든가 다 입당을 했습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 생각에서는 전부 다 들어와서 8월 말에 경선을 치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다.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 하고 싶으면 들어와라 이 말 같아요. 네. 그건 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일종의 대표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두 국민의 힘의 버스에 타라, 시간 내에 타라, 그리고 그 버스를 출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정시에 그 모든 후보들이 버스에 타고 출발한다라고 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외연을 확장하겠다, 중도와의 교감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보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민의당이 지원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그런 압력, 압박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출마 선언을 한 지 1개월 만에 국민의당에 입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중도에 대한 그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을 국민의당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처럼 다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지금도 이번 주까지가 마지노선이다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국민의당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또 하나 안철수 대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대표가 이번 주 다음 주 본인의 휴가 일정 때문에 이번 주가 합당 시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 대표 일정이고 국민의당의 이번 주 일정은 최악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몸통 찾기를 위한 집중 일정을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대표 일정하고 국민의당 일정이 맞는 상황은 아니고요. 안 대표는 지금 그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고요. 실제 우리 국민의당 최고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뭐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가 혹은 또 다른 인사와 함께 뭐 제3지대 혹은 또 다른 플랫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방안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국민의당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중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당에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국민의당이 국힘의 방식으로 국힘을 위한 그 국힘의 폐쇄된 무대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하는 합당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나섰던데요. 네. 그 아마 당 차원에서 드루킹 댓글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재수사란 게 어떤 거죠? 특검을 다시 하나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그 드루킹 김경수의 댓글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대법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그 외에 포털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은 김경수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실장 외에 이 후보자나 후보 캠프의 관여 범위, 정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한 그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사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는 특검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네. 여권에서 과연 응해주느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겠어요? 특검과 관련해서는 항상 여야가 같은 입장에서 같은 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예.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찬성하거나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입장인데요.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 그런 집중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그 지금 야권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국민의힘,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주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왜 그런 소극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드루킹 김경수 댓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러한 이 여론조작, 선거에 있어서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실을 촉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힘이 좀 실리려면 제1야당도 합세해야 될 텐데 이 청와대 앞 시위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들 그 당원들의 많은 참여 문의가 와서 예.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네. 자,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이 이 처음 남성 혐오 용어를 사용한 안산 선수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정의당에서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이번 대선도 젠더 이슈가 어쨌든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논란에 있어서 논란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젠더 갈등들을 사실은 본인들이 젠더 갈등 문제를 야기하고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GS 집게손가락 사진과 관련해서 남쪽 커뮤니티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준석 대표가 GS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 안산 선수에 대해서 남쪽 커뮤니티에서 혐오적인 시각을 가지고 페미 논란을 일으키고 국힘의 대변인이 이 안산 선수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내가 왜 발언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이준석 대표는 페미에 대한 혐오와 갈등의 시각을 갖는 커뮤니티와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러한 젠더 문제에 있어서 혐오와 분열의 시각을 가진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의 여성 지지율이 빠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